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살균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0월 20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라 상황으로 보면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판교 참사가 일어났죠. 27명이 추락을 했죠. 이게 보니까 지하 4층 그 높이던가요? 예. 환풍구 제일 위에서 바닥까지가 그렇죠. 예. 그분들이 추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서울신문 일면 기사가 단연 돋보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됐던 행사 아닙니까? 이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의 환풍구는 당초 주 무대 뒤편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행사 주관사인 2대12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문제의 환풍구는 사업계획서상 무대 뒤편에 위치해 있었으나 현장 미팅 당시 주관사인 2대12 관계자가 무대 위치 변경을 요구하면서 환풍구가 무대와 마주 보는 곳에 변경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만약 당초 계획대로 무대 뒤편에 환풍구가 있었다면은 무대 뒤편에 환풍구가 있는 상황에서 환풍구 위에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대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대 맞은편에 환풍구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환풍구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원래 계획대로였다면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오늘 서울신문이 일면에서 실었습니다.
자, 이번 축제 환풍구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명의를 도용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경기과학기술원이 이번 사업계획의 지원 결정부터 홍보,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 한겨레가 3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명의도용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주최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경기도를 비롯한 기관들, 이게 뭐 책임을 좀 덜기 위해서 우리는 명의를 도용당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입니다. 판교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인데요. 예. 이 판교 사고대책본부의 주장과 다르게 이 행사가 경기도 과학기술원의 공문 접수 및 검토, 결정 등 공식 결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성남시 역시 명의도용 주장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하지만 2대1 쪽과 경기과학기술원은 지난 10일 성남시에도 장소 사용 신고서와 함께 행사장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요청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현장에 이재명 시장이 있었다. 이런 내용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 1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공간의 공기 순환을 위해 설치된 환풍구, 지하철이나 고층 건물, 아파트 단지 주차장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지하철 환풍구는 총 2,418개인데요. 이 가운데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구가 1,777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환풍구 둔턱의 높이가 30cm 이상인 곳은 1,578곳, 30cm 미만은 199개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3,640단지를 포함하면 환풍구 시설이 서울에만 최소 5,400여 곳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 모두 안전할까요? 지난 주말에 중앙일보 기자가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취재한 결과 환풍구 덮개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지 않거나 위험 표시 없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 명동 퇴교로 일대 약 5m 폭의 인도는 환풍구 덮개가 차지하는 면적이 3분의 2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예. 여름철에 이렇게 좀 뜨거운 바람 올라오는 것들이 그 지하철 환풍구죠? 네, 그렇습니다. 뭐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이 지하철 위에 있는 환풍구는 많은 사람들이 보도처럼 이용할 것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설계가 됐다.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 자, 하여간 글쎄요, 5,400여 곳에 이르는 곳 모두가 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광장에도 이런 환풍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 자리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회나 이런 행사가 많은데 네. 거기 올라가지 않게 좀 안전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니까요. 예. 예. 자, 이 세월호 이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각처에서 했는데 말이죠.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안전대책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1면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40일 뒤인 지난 5월 2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전이 위협받으면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의지와 각오로 잘못된 법과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정부, 여당, 안전 담당 정부 부처가 개최한 안전 관련 회의는 주요한 것만 모두 50차례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전대책이 수없이 검토되고 마스터 플랜과 청사진이 그려졌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보란듯이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동안의 회의 뭐하러 했고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의문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점검한 게 아니라 정권 안전을 점검한 게 아닌가. 예. 글쎄요, 뭐 이런 대책회의 이후에 안전보다는 안보가 좀 더
강조된 것 같습니다. 정권 안보 말입니다. 예. 사이버 명예훼손 대책은 또 발빠르게. 예, 글쎄 말입니다. 바로 다음 추진이 날 됐고요. 추진이 됐고요. 예. 세계일보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볼라, 지금 에볼라 난리가 났거든요. 매년 국제 행사를 치러온 부산, 충북 등 일부 광역단체에 감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할 국가지정 격리 병상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의료단체도 에볼라에 대비할 수준의 격리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지적 오늘 세계일보에 실렸습니다. 당장 국제 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예.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오늘 시작돼서요. 예. 11월 7일까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의 말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국제대회가 또 예정돼 있었고요. 에볼라 파문이 번진 이후에 벌어졌던 국제회의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말이죠. 염려됩니다. 자, 오늘 한겨레 15면으로 가보면은 세계의 무관심, 에볼라, 재앙이 되다 한 면을 털어서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아프리카에서 국한된 질병이라서 서구 선진국들이 관심이 없고 글로벌 제약사도 수익성이 낮다 이러면서 외면을 해왔는데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백신이나 치료약이 아직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걸리면 이 치사율이 70%에 이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올해만 전 세계의 감염 사망자가 4,555명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유럽에서 환자가 발생하자 선진 5개 나라가 공조 강화를 이렇게 서로 협의했는데요. IMF도 4억 달러 조성에 나섰다고 하는데 언제 그 신약이 나올지, 신약이 효용이 있을지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로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셈 회의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하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 고려를 할 수 있는데 네. 유럽이나 미국 쪽 보면은 네. 그쪽에 갔던 분들로부터 이제 전염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예, 뭐 게다가 또 자원봉사로 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예. 예. 누가 갈지도 좀 네. 꺼려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당장 말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부터 해외 순방 너무 자주 하시는데 무슨 민감한 사안만 터지면 말이죠.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땀이나 침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오늘 조선일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건너오면 감염되면 번지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세계의 무관심 속에 에볼라 재앙이 되고 있는 현실 오늘 한겨레가 15면에서 짚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한 다음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은 조사본부가 작년 연말에 MB 최측근인 김태효 전 기획관을 비밀리에 성균관대에서 2차례, 3차례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생업이나 병환 같은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국방부에서 불과 8km 떨어진 성균관대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예. 조사본부는 조사 중에 김태효 전 기획관을 수석님이라고 부르다가 요청에 따라서 교수님으로 바꿔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자기를 교수로 부르라고 한 걸까요? 예. 수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관인데. 예. 예. 아주 이 조사관이 저자세로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한마디로 예의를 갖춰서 깍듯이 모셨는데 그럴 만한 또 사정이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김태효 씨를 봐주지 않을 수 없는 뭐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당 1210억에 들여오기로 한 차기 전투기 F-35A의 엔진 결함 문제를 지난달 미국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투기 도입 계약을 공식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기관총에도 뚫리는 장갑차에다가 이렇게 엔진 결함이 있는 전투기 눈 감고 이렇게 사들이는 우리 군, 만약에 유사시 과연 우리 군은 적을 물리칠 수 있을지, 격퇴할 수 있을지, 나아가서 승전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대책 없는 국방부입니다. 예.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서 발생한 F-35A 전투기 이륙 중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지난달 13일에 우리 정부에 통보했는데요. 지난 6월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던 이 전투기 뒷부분에서 불이 나서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고 엔진 결함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죠. 예. 미군은 사건 이후에 F-35A 기종의 비행을 한때 중단했고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원인 조사 결과를 제출받겠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 F-35 등 미국 첨단 무기를 잇따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를 약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2012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미국과 합의를 했는데 MB가 들어서서 2012년 그 무슨 말씀이시냐. 우리는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미뤘죠. 미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미국산 무기들이 잔뜩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 우리가 전시작전 책임질 테니까 우리 미국 무기 많이 사줘야 돼. 이러면서 일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F-35A만 하더라도 7조 3,418억. 그리고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 8,850억.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 1조 4천억. 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재연기. 좀 더 우리의 그 작전권을 더 가져가십시오. 라고 MB가 이렇게 요청한 이후 한국이 구매하기로 결정한 미국산 무기들의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예. 대략 한 10조 원 규모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한겨레가 아주 기획기사로 여러 면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1면에 실린 기사를 방금 소개해드렸는데 4면 보니까 F-35 부품 46개 주에서 분산 생산하고 있는데 지역 의원들은 로비스트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개의 주에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미국 중앙정부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고 따라서 한국이 글로벌 호크가 아니라 글로벌 호갱이 될 그런 충분한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예. 사실 9.11 이후로 미국 무기 산업이 회생을 했죠. 동아시아, 중동 덕입니다. 동아시아, 특히 어느 나라가 이렇게 미국의 군산 복합체 잔뜩 키워줬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6면을 보면은 사드의 그 한반도 배치, 이것도 성큼성큼 다가오는 현실이 될 것 같은데 미국 군수 업체에게는 그야말로 황금알이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 8대 무기 수입국인데요. 미국산 비중이 80%에 해당합니다. 아이고, 이런 혈명이 없어요, 세상에. 예. 오늘 여러 면에 걸친 한겨레 월요 리포트 기획기사 역시 주목됩니다.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 월드컵 대교 건설 공사를 시작했는데 말이죠. 왕복 6에서 8차로 길이 1.5km, 마포구 상암동에서 증산로와 영등포구 양평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왜 그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보면은 전에는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요즘 차단했습니다. 왜냐? 거기다 다리를 지으려고. 그 다리가 바로 월드컵 대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내년에 이렇게 공사를 끝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준공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현재 공정률이 1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550억의 공사비가 필요한데 말이죠.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투입하기로 한 공사비는 555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과연 내년 8월에 개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연평균 116억으로 이렇게 매년 비슷한 예산이 투입된다면은 2041년 가야 준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27년 후군요. 27년 후에. 예. 김용민 PD가 한 68세. 예, 이제 칠순 다 돼서 칠순을 임박해서 월드컵 대교의 완공을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예산 부족 탓입니다. 예산 부족 탓. 이게 사실 건설 사업과 SOC 사업, 이게 서울시 돈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예.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 별 관심이 없는 중앙정부 이미 요즘 여러 각도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3천여 명의 그 지인 정보와 사생활이 유출됐다라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저희 국민라디오하고도 인터뷰를 했던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예. 이 정진우 부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보석 취소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정진우 부대표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정진우 부대표를 상대로 보복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부조리를 공개하면은 이게 보석 취소될 사안입니까? 다시 감옥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인데요. 예. 논리적으로도 좀 맞지 않고요. 지금 대체 이게 검찰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있고 나서요. 네. 유관기관 대책회의 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 정진우 부대표가 기자회견한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일보 1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고혈압 발생의 성별 차이, 이 보고서를 냈는데,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월 400만 원 이상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남성은 1.7배, 여성은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득 수준,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혈압을 많이 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고혈압인데, 예. 결국 이 이야기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떤 개인의 건강관리 소홀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뭔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약이 상당히 비쌉니다. 또 이 악순환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럼 저혈압 약은 쌉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 예. 또 게다가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이 더 나쁘다는 점, 이 점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력 수준은 높은데, 예. 예, 김용민 PD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 소득이 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게 연관성이 있다, 이런 예. 분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만 문제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또 비만이군요. 예. 비만 문제도 이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단 말이죠. 역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어떤 여유를 갖고 운동을 하거나 예. 건강 관리를 할 시간 자체가 없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정크푸드라고 해서 자극적인 음식들 빨리 식사하고 또 일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학력 수준이 낮은 이런 분들에게 비만은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오늘 경향신문 13면 보니까 놀랍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었군요. 청소년 노동의 그늘,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수진 양이 있습니다. 가명인데 19살인데요. 독립영화 감독을 꿈꾸었습니다. 대학에서 영상 공부를 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을 따고 영상 미디어 센터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진학을 포기하고 부랴부랴 한 광고 대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광고 화면 캡처, 엑셀 작업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상사들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씩 회식 자리에서 너도 사회인이니 마셔야 한다라면서 미성년자인
이 한모 씨에게 억지로 술을 권했습니다. 술이 싫어서 일부러 교복을 입고 출근을 해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술잔을 넘겼고 술집 주인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항의해야 할지 막막했다는 것이죠. 예. 그 이외에도 임금 못 받았다 16%, 고용주의 폭언을 경험했다 23%,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청소년 노동 이야기, 오늘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예. 경향신문 1면에는 이마트의 갑질이 다뤄져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보다 물건을 싸게 판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촉 행사를 중단시킨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은 지난 9월 17일 이마트 납품업자는 자기 회사 직원에게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면용품 판촉 행사를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판촉 행사 때문에 이마트에 용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고 이마트 창립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더 싸게 팔아야지 인터넷에서 더 싸게 팔면은 안 된다. 이런 이마트의 지침 아닌 지침을 결국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요. 네. 글쎄 말입니다. 아주 이마트가 대한민국 모든 중소기업의 캡값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6면 이 기사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양엄만대 대기업 협력업체로 지정되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혐의로 사기를 친 여성, 이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상임특보라고 찍힌 명함을 뿌리고 다닌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군요. 수억을 뜯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군요. 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라인 대신에 비선조직 선호하다 보니까 비선조직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탓이란 거죠. 권력 상층부가 투명하지 못하면은 이런 사기 범죄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원내 대표 박영선은 잊어라. 선명, 강경파 박영선이 돌아왔다. 10월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경환 장관의 일문일답. 기획재정부가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하면은 좌측 깜빡이를 켜는 척하다가 우측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가 그랬고요. 좌측 깜빡이 켜는 척하다 지금 우측 통행, 우측으로 가는 거죠. 최경환 장관의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 진작하겠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게 없어요. 어제 하루의 답변만 보더라도 그래요. 김원미 의원이 오전에 2분기 이후에 경제 살아나고 있냐 그랬더니 장관이 살아나고 있다 그랬어요. 오후에 홍종학 의원이 현재 우리 경제 판단해달라 그랬더니 횡보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하루 사이에만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장관의 말이. 제가 중간에 답변 좀 올리도록 그렇게 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경제 상황이 한꺼번에 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시점인데 네. 하루에 국정감사 하는데 오전 오후에 장관 답변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뉴욕 가서 한국 경제 설명하고 오셨죠? 거기 가서는 한국 경제 괜찮다고 투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셨어요. 그럼 외국인한테 투자 한국인 나쁘니까 아니 투자하지 글쎄. 마라 그럽니까? 그러고는 바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2%로 인하해요. 한국은행이 금리 2%로 인하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히는 거거든요. 지금 N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예측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만은. 네? 그 답변 못 하셔요? 저는 그 능력까지는 신의 경지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N저가 어느 정도까지 예상된다는 걸 갖다 답변을 못할 정도면 이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아니, 시장에서는 지금 여행값이 얼마 될 걸 알거든. 벼락부자 됩니다. 시장에서는 110, 120
이렇게 보고 거기에 관해서 경기 예측을 해야 되는데. 보고는 있지만은 경제부총리가 그런 위원이 뭐 120 간다, 130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부총리가 더 문제입니다. 저도 좀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총리께서 초조해 하시면서 답변을 갖다가 그렇게 끼어들기 일방적으로 계속 몰아붙이시니까. 네, 뭘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요?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시니까 제가 예언에 대해서 제가 그 예측 능력은 없다고 제가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않습니까? 예. 좀 여유를 가지세요, 부총리께서. 예? 자, 얼마 전까지 균형 예산이었어요. 균형 예산. 균형 예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적자 예산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 예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미안해하고 뭔가 좀 죄송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정부가 어떻습니까? 완전 배째라예요, 배째라. 더군다나 이 균형 예산이 균형 예산이 왜 깨졌냐? 바로 아까 2008년도 세수 개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MB 정부 때 이미 경상성장률 뻥튀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때 세수와 세입이 이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세입 세출이 맞지가 않았는데 이걸 적당히 속이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적자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직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적자 소득 솔직히 걱정을 왜 안 합니까? 그리고 가계부채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민한테 경제가 어렵다. 우리가 재정적자로 해서 정말 경제를 해야 되겠다. 솔직하게 얘기하자. 겉으로는 아니죠. 지금도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 이게 통계 포인트 아니에요. 지금 그 세제실장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재정적자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부자 감세했느니 부자 증세했느니 지금 이것까지 생겼어요 지금? 솔직하게 지금 제가 지금 답변 시간을 주신다 그래서 답변하고 있는데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점을 저희도 충분히 염려하고 있고요. 저도 가능하면 솔직하게 정책을 펴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경제정책 책임자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당 망치려고 한 야당 원내대표가 없었듯.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